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어 주택 매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주위에 있는 다수가 지금 주택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지금 거래량 증가해서 금매가 다 빠지고 있어요. 대출 금리도 인하되어서 마지막 기회 같아요. 미국 금리도 2023년에 내려갈 거라고 해요. 둔촌 주공 아파트도 결국에는 거의 다 분양된 거 아닌가요?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2019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한 곳도 있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죠. 송도의 경우 구축 같은 경우 이미 2019년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 2, 3억은 더 떨어져야 하는 단지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구입을 미루고 미루던 분들이 마지막 연끌 열차를 타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 지금 정부에서 미친 듯이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요. 이건 정말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폭탄을 돌리다 마지막 폭탄과 함께 터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정부가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죠. 연이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DSR 40%를 무력화시키고 대출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출시 3주 만에 연간 공급 목표액이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규 주택 구입이 60%입니다. 대환이 34% 정도이고요. 4억 정도를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40조 예산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의 주택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중 60%, 중 6만원 정도는 미분양 물건들 및 2019년 수준으로 하락한 주택들의 신규 구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3월 금리를 동결시켰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줘서 수요를 자극시키고 있어요. 또 아파트도 모자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출의 대상 범위도 늘려주고 있습니다. 4%대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가계의 마지막 현금 한 방울까지 짜내서 부동산 경기 하락을 막고 건설사 및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4% 초반의 대출금리를 만들고 있다는 건 비정상적입니다. 보통 기준금리에 2, 3% 금리가 추가되어야 정상적인 대출금리이죠. 그런데 억지로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대책까지 써야 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금매들이 막 팔리고 13억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꾸역꾸역 다 팔리는 건 바람 앞의 등불을 손으로 감싸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불은 언젠가 꺼지겠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거래량이 반등하는 것 착시 효과입니다. 속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반등 맞지 않냐고 말하시는 분들께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주택 매매 수급 동향인데요. 100 이하는 팔려는 사람이 많아 수요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기준 7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죠. 전달 기준 74.6포인트보다 올랐으니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부터 한번 볼게요. 10년 동안 8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기를 정부가 지켜보지 못하고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율 방어하듯이요. 평균적으로 9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5포인트 이상은 가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거래소를 한번 볼게요. 2006년부터 월별 주택거래소의 최저 거래량은 2013년에 27,000호입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거래량은 그보다 1,300호가 작은 25,761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앞으로 2달간 6만호 정도가 신규 거래된다고 했을 때 월별로 따지면 대략 3만호 정도씩 거래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호보다 밑으로 거래된 월은 2006년 이후 5번도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반등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소 월에 4, 5만호 정도는 거래가 되어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3만 5천호가 최저 거래량입니다. 제발 착시효과에 속지 마세요. 반등이 되는 것이 확실한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금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월 2일에 발표된 미국 금리는 0.25% 인상된 4.75%였습니다. 우리는 3.5%로 동결했죠. 그런데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6.4%였습니다. 예상 6.2%보다 0.2% 웃도는 수준이죠. 미국 연준은 CPI를 몇 %까지 잡으려고 할까요?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 물가 안정 기준은 2%로 잡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CPI가 6.4%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이후 CPI가 5% 이상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6.2%가 최소한 5%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 혹은 금리 동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7%에서 최종 6%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3.5%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요? 금리 동결을 발표하자마자 12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300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13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 무역 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죠. 이는 IMF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로 환율은 오르고 무역 적자는 누적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모순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6% 넘는 물가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의 금리에서 1%에서 2%가 더해지는 기준금리로 최소 1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과한 긴축이 낫다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혹은 상반기 중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기는 힘든 상황임을 엄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지금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출금리가 4%인 건 괜찮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에 육박해야 하는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압박으로 인하여 은행들이 강제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임을 적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을 정부가 자극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년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여 가구로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7만 가구를 돌파했어요.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 대비 10.6% 7,211호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6월쯤만 하더라도 3만 가구를 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하반기 이후에는 급증해서 11월에는 5만 가구, 12월에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올해 1월 기준 7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23년 안에 10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아파트 건설 비용들이 상이하겠지만 4억에서 5억 사이가 비싼 원가입니다.
건설사들은 지금이라도 2, 3억 정도 할인 분양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분양은 지방이 훨씬 심각하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등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볼게요.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미분양은 쌓여갑니다. 지금 급매물로 매매되는 거래량은 지난달 비해 늘어난 것이지 지난 15년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거래량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한 주택 매입으로 인한 반짝 효과입니다.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현금을 충전할 시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건설사를 배불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